반갑습니다 여러분, 전파남입니다. 우리 매일매일 얼굴에 화장품 바르잖아요. 저처럼 못생긴 얼굴, 우리처럼 못생긴 얼굴들은 얼굴에 이렇게 화장품이라도 펴 발라야 나가서 사람도 만나고 할 거 아니에요. 근데 저처럼 불쌍한 사람들을 등쳐먹는 화장품이 아니라 쓰레기를 판매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제로 장업계에서 보고 들은 어메이징한 썰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게요. 이건 한 몇 년 전 이야기인데, 지방에 어떤 한 화장품 회사가 있었어요. 평택이었나 어디 있었는데, 여기는 업체가 사장님 혼자서 그냥 하는 업체예요. 좀 컸던 화장품 업체 출신의 사장님이었는데, 제가 우연찮게 일이 있어가지고 이 회사 제조하는 걸 보게 됐어요. 그래갖고 사장님이랑 거기 직원이랑 같이 제조실에 가가지고 그 원료 측량하는 거 보고, 사장님이 이제 측량한 원료들 가마에다가 이렇게 넣고 기계 버튼 딱 누른 다음에 갑자기 사장님이 주머니에 막 주섬주섬 막 하더니 입에다가 담배를 쫙 딱 무는 거예요. 그리고 불 딱 붙여. 옆에서 화장품이 이렇게 믹싱되면서 돌아가고 있고, 그 옆에서 사장님이 이렇게 담배를 탁 물고 후, 아 이거 좋네 하면서 피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너무 깜짝 놀라갖고 옆에 사람 딱 쳐다보니까, 아 사장님 저도 펴도 되냐고 하고 둘이 같이 막 맞담배를 피고 있는 거예요. 그 제조실 안에서. 이게 옆에 가마가 뭐 닫혀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오픈된 상태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거든요. 그래갖고 제가 그걸 보고 사장님한테 되게 애둘러가지고, 아 이거 이렇게 담배 피시다가 여기에 제가 들어가면 어떡하죠? 막 이런 식으로 약간 애둘러서 표현을 했거든요. 피지 말라고.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아 괜찮다고 이거 나중에 거름망으로 걸르면 다 걸러진다고, 여기다 담배째 털어도 상관없다고, 나중에 다 걸러진다고. 이게 진짜 어메이징하죠. 아 깜짝 놀랐어요 진짜 사고방식이 우리랑은 달라. 제가 뭐 화장품 회사를 수백 군데 돌아다니면서 영업을 했는데도 진짜 이 회사만큼 막장인데 본 적이 없어요. 다행히 망했어요. 작년인가 재작년에 망했었어. 아무래도 이런 위생 불량 회사들이 엄청 많아요. 옛날 한창 마스크 유행할 때, 사드 그 전으로 마스크 유행할 때 마스크팩 슈팅하는 부업이 되게 유행했었어요. 그래서 블로거들이 마스크팩 이렇게 접어가지고 그 봉투에 넣어갖고 업체에 납품하는 뭐 그런 건데, 약간 옛날에 볼펜 조립하는 거랑 비슷한 부업이죠. 그때도 이제 막 블로거들이 이렇게 올리는 거 보면 맨손으로 이거 접어갖고 올린다고 되게 말이 많았었잖아요. 제 기억에는 그 마스크 업체도 꽤 큰 업체였거든요. 근데 솔직히 그냥 손으로 접어갖고 넣는 거 정도? 아예 굉장히 위생적인 축이에요, 화장품 업체에서. 우리가 이제 화장품 업체에서 생산한다고 하면은 생각을 하는 게 깔끔한 방진복 딱 입고, 모자 딱 쓰고, 마스크 딱 쓰고, 장갑 딱 끼고, 위생장갑 그러고 이제 생산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는데, 물론 그런 업체가 없는 건 아니에요. 뭐 아모레, LG, 막 존슨존슨 이런 데들은 되게 철저하게 이런 걸 감시해갖고 엄청 위생적으로 생산을 해요. 그런 반면에 이제 일부 중소기업들, 모든 중소기업이 그런 건 아니고요. 제가 본 거는 뭐 제조시설에서 쥐가 나오는 것도 본 적이 있고, 그리고 제조를 이렇게 막 하다 보면은 그냥 그 제조하는 데다 이렇게 손가락 넣어갖고 떠갖고 막 발라보시는 분도 있어요. 잘 제조가 됐나 안 됐나 확인하려고. 그리고 이제 생산하다 보면은 이제 모자나 이런 거 뭐 다 착용을 하고 방진복도 원래 입고 해야 되는데, 조금은 업체들이 귀찮으니까 다 안 하거든요. 막 액세서리들 막 손에 뭐 반지라든지 막 이런 거, 머리핀 같은 거 제조하다가 가마에 한두 개씩 빠져. 나중에 걸음망에서 걸리면 다 나와요 그게. 그래서 생각보다 기초위생이 안 지켜지는 업체들이 많아요. 의외로 조금 크다고 생각하는 그런 업체들도. 이게 식품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화장품은 조금 들어도 방부제를 좀 세게 쓰기 때문에, 방부제가 균을 다 죽여버려가지고 사실상 큰 문제가 식품이나 이런 것좀 발생을 잘 안 해요. 식품이나 제약 같은 거는 한번 사람이 잘못 먹었다가 식중독 걸리고 막 우액하면 엄청 큰일이 생기는데, 화장품이야 조금 균 같은 거 조금 생겨도 화장품에 냄새 좀 이상하게 나고 얼굴에 트러블 조금 나고 말잖아요. 진짜 막 얼굴이 완전 까뒤집어져갖고 막 얼굴에 막 수포 올라오고 이런 경우는 화장품 발라서는 사실 잘 생기진 않는 경우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식품이나 제약회사들에 비해서 화장품 제조업체들이 굉장히 위생에 열악해요. 그리고 이 열악한 환경 하니까 제가 인상 깊었던 제조 환경이 하나 있었어요. 일반적으로 우리가 화장품을 생산한다고 하면은 아까처럼 뭐 이런 뭐 방진복 이런 거 다 입고, 이따마나 이제 가마에서 기계로 이렇게 막 돌려갖고 생산하고 이런 걸 생각을 하잖아요. 근데 제가 봤던 굉장히 열악한 제조업체 중에 하나는, 사실 화장품이라는 게 엄청 큰 기술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. 화장품 원료들은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아무래도 피부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한 물질로만 만들거든요.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배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큰 기술이 없어요. 제조도 그렇고 개발도 그렇고.
제조할 때는 이걸 얼마나 잘 섞냐가 관건인데, 그 업체에서는 한 300에서 500리터 정도 되는 서스통, 이따만한 서스통이 있어요. 이 서스통이 뭐냐면 철로 된, 쇠로 된 통이에요. 스댕으로 된 통인데 이따만 큰 게 있어요. 그거를 하나 갖다 놓고 생산을 하는 날이 되면은 전 직원이 나와요, 생산실로. 그래갖고 전 직원이 거기서 원료 측량하고 그 이따만한 통에다가 원료를 막 때려 넣어요. 저걸 막 때려 넣어. 전 직원이라고 해도 그런 회사는 되게 조그맣기 때문에 한 너댓 명밖에 안 돼요, 사람이. 어쨌든 전 직원이 나와갖고 그렇게 원료를 때려 받고, 근데 이런 통에는 옆에다가 열선을 감아요. 온도는 올려야 되니까. 그런 다음에 뭐 의자나 뭐 이런 스태츄 같은 거 하나 갖다 놓고 거기 올라가고, 헨젤과 그레텔에 나오는 마녀처럼 그 마녀가 솥에다가 뭐 넣고 재료 넣고 애들 삶아 먹으려고 막 이렇게 젓잖아요. 그런 것처럼 거기 제조 직원이 이렇게 저어요. 근데 이게 통이 크잖아요. 혼자 저으면 힘들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한 두세 명이서 한 10분이나 1, 20분마다 교대해갖고 계속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. 다 녹을 때까지, 다 섞일 때까지. 그래서 혼자 하면 힘드니까 한 3교대를 이렇게 섞은 다음에 하루 정도 이제 식혀놓고, 다음날이 되면 또 제조 직원들이 다 생산실로 출동을 해요. 거기 밑에다가 수도꼭지 같은 거 하나 달아놔요. 그러면 한 명은 그 수도꼭지를 이렇게 열어가지고 밸브를 열어서 거기 용기에다가 화장품을 받고, 그 옆에 있는 친구는 이제 화장품 용기에다가 이제 뚜껑이나 아니면 펌프 용기 같은 거 달고, 그 옆에 친구는 이제 라벨 같은 거 붙이고, 또 그 옆에 친구는 포장 박스 같은 거 박싱하고 해가지고 완전 가내 수공업으로 21세기 2020년 스마트폰이 판치는, 기계 자동화가 판치는 이런 시기에 17세기 제조 방법으로 제조하시는 회사도 많다 아직. 처음에 진짜 그거 봤을 때 조금 충격이었어요.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, 이게 정말 실화인가, 아직도 이렇게 하는 회사가 있는 건가. 그리고 또 쓰레기 같은 회사에 다른 썰을 또 하나 풀어보자면은, 제가 원료 영업을 할 때였는데 업체 사장님이 저보고 자기 선크림 만들어야 되니까 선크림하고 안티에이징 크림 처방을 저한테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제가 파는 원료들이 들어간 그런 처방들을 드렸죠. 그래갖고 그 처방으로 화장품이 완성이 돼서 화장품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. 참고로 선크림 같은 경우에는 그 SPF 지수라든지 그 PA++ 이거를 적으려면은 정확히 허가를 받아야 돼요. 신고만 해서 안 되고, 얘가 자외선 차단 지수가 이만큼 나오는 처방이다 라고 이거를 허가를 받아야 돼요. 그러니까 돈이 좀 든단 말이에요. 어쨌든 제가 추천한 처방을 조금 변형을 해가지고 그걸 통과를 하셨어요. 그래갖고 그 회사 제품이 분명히 완성이 돼서 시장에 나왔는데 발주가 안 들어와. 나한테 처방 다 받아가 놓고, 나한테 샘플 다 받아가 놓고 그 원료 발주가 안 나는 거예요. 가갖고 사장님한테 물어봤죠. 이거 제품 출시됐던데 왜 우리 원료 안 쓰냐. 근데 사장님이 자꾸 딴소리만 해. 억울하잖아요. 저는 제가 기술 영업 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 처방으로 픽스까지 하고 했는데 저한테 발주를 안 하고 다른 데 발주를 준 것 같은 거니까 제가 좀 열이 받는 거죠. 아니, 나한테 이렇게 기술 요청 다 해놓고 샘플 다 받아가 놓고 감히 구매는 딴 데서 해? 약간 뒷박이 친 거죠. 그래서 제가 열이 받아갖고 그 회사에서 퇴사한 연구원을 찾아갖고 제가 영업을 갔어요.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물어봤죠. 거기는 사장님은 나한테 그 기능성 원료 다 받아가 놓고 딴 데서 하시는 것 같다. 진짜 상도덕 없으신 거 아니냐. 진짜 너무 쓰레기 같다 그 사장님. 막 그러니까 그 연구원이 그러더라고. 그 회사에서 선크림 생산할 때 기능성 원료 다 빼고 TiO2만 들어간다. TiO2가 뭐냐면은 돌가루거든요. 이렇게 막 바르면 허해지는 거.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는 자외선 차단이 안 되는 자외선 크림을 판 거예요. 선크림을. 기능성 원료를 하나도 안 넣고. 그러니까 처방은 그렇게 확정이 됐는데 막상 생산할 때 제가 추천한 원료를 안 넣으니까 사질 않는 거죠. 사질 않고. 그리고 안티에이징 크림도 똑같은 경우였는데, 안티에이징 같은 경우에는 아데노신이라는 원료가 들어가요. 이 아데노신이 들어가면 주름 방지를 해주는데, 이 원료가 다른 원료에 비해 가격이 조금 비싸요. 한 킬로당 10만원에서 좀 작은 업체들 30만원까지 받거든요. 근데 이게 말이 10만원이지 이게 제품의 0.04%가 들어가요. 0.04%만 그 이상만 들어가면은 기능성 화장품 인정을 해준단 말이에요. 그 0.04%가 들어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, 만약에 그 아데노신 1kg 10만원을 사면은 화장품을 2.5톤을 생산할 수가 있어요. 안티에이징 크림을 아데노신 1kg 가지고. 보통 화장품 용기에 30g씩 이렇게 담아서 팔잖아요. 그러면 한 84,000개, 83,000개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. 안티에이징 크림을 그 아데노신 10만원짜리 한 봉지로. 그러면 대충 그냥 산술적으로 단가로 따지면은 화장품 그 30g짜리 요 하나에 아데노신을 넣으면은 단가가 1원이 추가돼요. 1원. 근데 이걸 믿을 수가 없죠. 아니, 그 화장품 한 개에 1원 단가 올라봐야 그 마진율 차이가 얼마나 난다고요.
이게 정말 믿을 수가 없는 썰인데 진짜 이런 업체가 되게 많아요, 생각보다. 이게 가능한 이유가 화장품이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거든요. 그러니까 화장품 업체에서 식약처에다 야 나 이거 팔게 하고 신고만 하면은 식약처에서 응 그냥 팔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그러면은 어쨌든 우리는 이런 업체들을 거르고 정상적인 업체에서 좀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.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쓰레기 업체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 중에서 괜찮은 업체를 고르냐. 일단은 쓰레기를 거르는 법을 알려줄게. 확실한 쓰레기 업체를 거르는 법. 그래도 대한민국 정부에서 일을 하거든요. 식약처에서 무작위로 화장품들을 구매를 해가지고 그 안에 성분들을 분석을 해요. 그래가지고 만약 이 화장품에 문제가 있으면은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거든요. 제가 링크는 설명란에 달아놓을게요. 식약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행정처분이고 두 번째는 회수랑 폐기예요. 먼저 행정처분 화면에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는데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사실 거의 대부분이 약간 과장 광고로 때려 맞은 애들이에요. 화장품 광고하는 거 보면은 또 바르기만 하면은 막 얼굴이 막 인조인간처럼 될 것 같잖아요. 막 이걸 바르면은 뭐 피부 장벽이 개선이 되고 막 주름이 다 펴지고 막 이러는데 과장 광고가 엄청 많거든요. 실제로 화장품에 그런 광고 문구를 쓰려면은 임상 테스트라든지 확실한 효능 효과가 검증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. 안 그러면은 광고에 명시를 할 수가 없고 그걸 명시를 하게 되면 과장 광고를 이렇게 행정처분을 받게 돼요. 이 허위 광고 부분에 살짝 썰을 풀면은 화장품 단상자, 그러니까 화장품 상자에 보면은 제품 설명해갖고 이렇게 몇 줄이 써 있잖아요. 그런데 대부분 화장품 그런 제품 설명에 보면은 제품 설명이 명확하게 쓰여 있지가 않아요. 예를 들면은 이 제품은 미백이 됩니다 이렇게 써 있지가 않고 이 제품은 미백이 되는데 도움을 줍니다. 이 제품은 주름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줍니다.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. 대부분 단상자들 약간 애매하게 써 있단 말이에요. 이 애매하게 쓰는 게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 도움을 줍니다라고 썼잖아요. 이 도움을 준다는 거는 이 화장품이 미백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. 그냥 미백 도움만 주고 미백 기능이 없는 화장품일 수도 있는 거죠. 정말 제대로 임상까지 다 해서 확실히 효능이 있는 거면은 제대로 명시를 하겠죠. 그렇게 애매하게 안 하고. 진짜 한 달에 화장품이 진짜 엄청나게 많은 양의 화장품들이 쏟아져 나와요. 수백 개씩. 근데 이 중에서 어떤 제품이 잘 될지 모르잖아요. 그러니까 임상을 다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. 임상 받는 비용도 수천만 원이고요. 엄청 비싸요.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애매하게 적어야 되는데 광고하다 보면 또 애매하게만 적을 순 없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과대 광고가 되고 이렇게 행정 처분을 받게 되는 거죠. 조금 큰 회사를 가면 이 문구를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사람이 있어요. 어쨌든 좀 옆으로 말이 샜는데 어쨌든 행정 처분은 이런 친구들이 받는 거고 두 번째 이제 식약처에 회수랑 폐기 페이지가 있어요. 여기를 들어가서 나오는 업체들은 진짜 악질 업체들인 거예요. 솔직히 방금 전에 봤던 행정처분 받은 애들 얘는 조금 의욕이 앞섰던 애들인 뿐이에요. 좀 마케팅 좀 잘해서 많이 팔아보려고 약간 과대 광고를 했지만 뭐 사람이 좀 의욕이 있을 수도 있죠. 하다 보면은 약간 과대 광고 할 수도 있어요. 근데 이 회수랑 폐기 여기에 나오는 업체들은 정말 쓰레기들이 판을 치거든요. 일단 여기가 오늘 나온 첫 페이지인데 한번 여기서부터 봐볼게요. 위에서부터. 첫 번째로 미생물 한도 기준 초과. 이게 뭐냐면 화장품에 곰팡이가 쓸었다는 거예요. 세 줄이 나왔다는 거죠, 화장품에서.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이드로퀴논 검출. 이 하이드로퀴논이 뭐냐면은 발암물질이에요. 근데 이게 옛날에는 미백으로 쓰였어요. 하이드로퀴논을 하면은 약간 그 부작용의 백반현상 이런 게 비슷한 게 있거든요. 어쨌든 이 얼굴이 허해져, 하이드로퀴논을 쓰면은. 그래서 옛날에는 이거를 좀 쓰다가 하이드로퀴논 화장품에 이게 시실동가 어디에서 얘가 발암물질이다, 우리는 화장품을 하이드로퀴논 안 쓰겠다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 하이드로퀴논이 화장품에서 금지가 됐어요. 약간 옛날에 얼굴에 수분 바르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죠. 이런 놈들은 얼굴 좀 하얗게 만들겠다고 다른 사람 암 걸리게 하는 놈들이죠. 나쁜 놈들이야. 그리고 그 다음 기능성 화장품 주성분 함량 불검출. 아까 말했던 선크림 안티에이징 크림 같은 놈이죠. 돈 몇 푼 아끼겠다고 실제 기능이 있는 원료들을 빼버리는 애들. 악질이에요, 악질. 그 다음에 화장품에서 사용할 수 없는 유해 원료 사용. 진짜 이거는 화장품에 절대로 쓸 수 없는, 화장품에는 쓸 수 있는 화장품 원료 리스트가 따로 있어요. 그 안에서만 쓰는 거거든요. 포지티브 리스트라고 해서 너희들은 화장품 만들 때 이 안에 있는 원료만 써 하는 건데 거기에 안에 없는 원료를 쓴다는 거죠. 이게 근데 생각보다 많아요. 좀 충격적이죠. 그러니까 여기 식약처 홈페이지에 나오는 얘들은 국가공인 쓰레기 업체들이에요.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업체들은 무조건 일단 걸르시면 되고요. 그렇다고 내가 일일이 이걸 다 확인해갖고 모든 걸 살 수는 없잖아요.
내가 길 가다가 갑자기 화장품이 사고 싶었는데 화장품 가게 들어가고 핸드폰 켜갖고 일일이 식약처 홈페이지에요 이거 제조원 검색하고 이럴 순 없잖아요.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, 평소에 구매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내가 쓰레기 업체들을 걸을 수 있냐. 제가 화장품을 선택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는 대기업을 고르시라는 거예요. 국내 같은 경우에는 아모레, LG, 코스맥스 정도까지. 물론 얘네라고 항상 좋고 굉장한 화장품을 만드는 건 아니지만 대기업이라고 적어도 제가 위에서 언급했던 그런 쓰레기 짓은 안 해요. 그러니까 여기 걸 사면은 적어도 큰일이 생기는 경우는 잘 없어요. 물론 아모레도 안티몬 같은 거 터지고 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아모레가 큰 업체니까 그렇게 터지고 그 정도로 무마가 된 거지, 작은 업체들은 진짜 훨씬 더 심해요. 아모레 정도로 관리하는데 터진다, 다른 업체들은 이미 다 그런 문제를 내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. 그 안티몬 나왔던 원료가 아모레만 들어갔던 원료가 아니에요. 국내 아모레에서 쓰는 원료면은 국내에 있는 모든 중소기업들이 다 쓰신다고 보면 돼요. 왜냐면은 영업사원들이 나가갖고 그래요. 야, 이거 우리 아모레가 파는 원료다, 원료 성능 검증됐다, 검증된 원료다 하면은 중소기업들도 쓸 때 아, 이거 아모레에서 쓴다, 우리도 믿고 이거 쓰자,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저는 국내에서 조금 가끔 문제가 터져도 대기업 제품을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도 나는 좀 대기업 제품이 안 맞고 중소기업 제품 중에서 나한테 맞는 거 골라서 쓰고 싶다,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. 하지만 이런 중소기업 제품들 중에서도 저는 필터를 한번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, 일단 인천 남동구, 부천에서 생산한 제품들은 좀 거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왜 인천 남동구냐, 왜 부천이냐, 이거 지역 비하 발언 아니냐 뭐 이럴 수도 있는데, 제가 왜 인천 남동구랑 부천에서 나온 화장품을 싫어하냐면, 그 인천 남동공단에 가면은 정말 화장품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. 우리나라에서 화장품 제조업체가 가장 많이 몰려있는 지역이기도 하거든요, 인천 남동공단이.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남동공단 그 화장품 업체들을 싫어하는 게, 이 남동공단 카르텔이 있어요. 여기 화장품 업체 사장님들, 그 중소기업 사장님들끼리 따로 모임이 있고, 뭐 골프 모임 같은 거, 이 사람들끼리 서로 커넥션이 다 있어요. 설사 서로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한 달이 두 달이 건너면은 다 아는 사람들이야. 여기 그 인천 남동공단이라는 데가 좁아가지고 그 화장품 업체 사람들은 진짜 거의 다 알거든요. 그러니까 이 남동공단 안에서 그 업체 사장님만 있는 게 아니라 직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. 직원들이 여기 더러워서 못 다니겠나 하고 딴 데로 이직해 딴 데로 간다고 하면은 이 사장님들끼리 다 연락이 다 돼요. 커넥션이 다 되니까, 야, 이번에 니네 회사 다니는 한 명이 나한테 이직한다고 왔는데 너 얼마 줬냐, 얘한테. 연봉 공유 다 되고, 얘가 뭐 어떤 성격이고 뭐 어떤 것까지, 뭐 그런 시시콜콜한 것들까지 웬만하면 다 공유가 돼요. 그러니까 이 남동공단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서 되게 임금도 낮고 처우도 좋지가 못해요. 그리고 이직률도 엄청 높고요. 한 업체에 2년 이상 잘 안 박혀있어요, 애들이. 그리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화장품 업체에서 매입하는 뭐 용기라든지 원료 업체들하고도 유착이 다 돼 있어요.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제 원료 업체들에서도 항상 좋은 원료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. 약간 B급 원료들, 불량 원료들도 들어오고 하는데, 얘를 폐기하는데도 돈이 들고 그러니까 이걸 그냥 헐값에 넘길 수 있으면 넘기거든요. 이런 거 누가 사가겠어요. 그 남동공단에서 전문적으로 일하시는 그런 업체들 있단 말이에요. 그런 애들이 사가가지고 그 남동공단 사장님들한테 파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불량 제품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곳이 남동공단 화장품 업체들이다.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업체들은 이렇게 불량 원료들이나 이렇게 들어오면 걸릴 수 있는 능력이 돼요. 근데 완전 중소기업들은 그냥 들어오면 바라고 바로 쓰는 거예요. 이 원료에 대한 검사를 따로 하기가 힘들거든요, 매번. 그리고 설사 이게 문제가 터져도 다 이게 유착 관계에 있기 때문에 좋은 게 좋은 거지, 호영호자 하면서 사장님 죄송합니다, 오늘 제가 술 한잔 사겠습니다 하면 다 해결되는 동네예요.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도 다 그냥 시시콜콜하게 다 묻고 넘어가는 거예요. 물론 남동공단이나 부천의 모든 업체가 그런 거 아니에요. 괜찮은 업체들 한두 군데 있어요. 하지만 여러분들 인천의 중고자동차 딜러들 인식 어떤지 아시잖아요. 그런데 중고자동차 인천 가서 사십니까? 안 사시죠, 보통. 아시는 분들은. 화장품도 똑같아요. 제가 겪어보니까 뭐 인천 남동에도 괜찮은 회사 있지만 제가 그걸 다 외우고 다닐 수 없잖아요. 그러니까 화장품 단상자 뒤에 딱 봐서 제조원, 인천 남동구 다시 놓고, 제조원, 부천 다시 놓고, 그렇게 사고 있습니다.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식약처에서 나온 국가공인 쓰레기는 한번 걸러주고, 그리고 두 번째는 인천하고 부천 지역의 제조업체들을 걸르면은
그래도 최소한 똥을 밟을 확률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. 앞으로 제가 장업계에서 일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올려보는데, 혹시라도 이 영상이 지워진다면은 제가 장업계에 취업한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어쨌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 여러분. 전판왕이었습니다. 안녕.